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감염 확산은 차단하고 있다고 하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여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산 속도를 늦추고 역학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방역 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고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나 한바식당 등을 점검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설들은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소모임 등 모든 생활공간의 운용자와 이용자들은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가 감염 확산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문 판매 업체는 홍보관을 통한 집단 교육이 빈번해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방문 판매 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 대한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지난 6월 8일 배포하였고 불법 방문 판매 활동을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병상 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증 환자는 현재 21명이고 치료 병상은 47개 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전국 단위의 중환자 치료 병상 전원 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969개 남아있고 이 이외에도 생활치료센터도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수용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도권 내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응 계획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구 경북의 환자 증가 규모가 수도권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중증환자 병상과 중등도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대유행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역량 강화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역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질병관리청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7곳의 그 시설을 통해서 이 7곳의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확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 우려는 두 가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이 시설에 입소해 계신 이런 분들로부터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동네 상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피해가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 저희가 이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약 14,000명이 넘는 이런 그 외국인들이 거쳐갔습니다만 단 한 건도 그 지역사회 감염은 물론이고 이분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나 방역 업무를 담당했었던 관리 인력들 사이에서도 단 한 건의 감염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을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염병을 놓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정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저희가 충분히 그리고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그 크게 염려하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지역 주민들이 반발로 인해서 적기에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시설 격리가 아닌 이분들을 지역사회로 들어와서 능동감시나 앱을 통한 추적 관찰과 같은 이러한 2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설 격리보다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이 방어막의 수준이 보다 얕아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로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우선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지역사회로부터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이러한 시설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시설을 흔쾌히 제공하고 협력해 주신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그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간에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